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오르던 계단이 요즘은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질까요? 걷는 도중에 무릎이 뻐근하고 밤에 쑤시는 통증 때문에 잠이 깨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걷는 것도 겁나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 오히려 무릎을 더 아프게 만든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관절은 움직이지 않으면 굳습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관절 속 윤활액이 마르고 그 마른 관절은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을 보냅니다. 즉, 덜 걸어서 아픈 게 아니라 안 걸어서 더 아픈 경우가 훨씬 많아요. 걷기 운동은 관절을 닳게 하는 게 아니라 관절 속에 기름을 돌게 하는 운동입니다. 부드럽게 움직이면 무릎이 스스로 따뜻해지고 염증이 가라앉고 관절을 감싸는 근육이 다시 힘을 되찾습니다. 오늘은 무릎이 아파도 안전하게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시니어 관절염 맞춤 걷기 운동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걷는 게 두렵다는 마음 대신 이제는 걸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길 겁니다. 자, 이제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딛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릎이 아픈 건 나이 탓이지. 걸으면 더 다를까봐 무서워요.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관절염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기도 합니다. 우리 무릎 안에는 윤활액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의 엔진 오일 같은 거예요. 이 윤활액이 관절 사이를 부드럽게 움직이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면 이 액체가 돌지 않고 연골이 마르게 됩니다. 마른 연골은 충격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커집니다. 즉,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아서 더 아픈 거예요. 걷기를 멈춘 그 순간부터 근육은 약해지고 관절은 버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관절염이 있으면 운동을 쉬어야 한다.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심한 염증기에는 잠시 쉬는 게 맞지만 통증이 조금 가라앉은 후에는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걷기 운동이 관절 주위를 단단하게 만들어 다음 통증을 예방해주기 때문이에요.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 즉 대퇴사두근이 약해지면 무릎이 그 하중을 전부 받게 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진 사람일수록 무릎 통증이 심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있을수록 걷기로 이 근육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체중이에요. 몸무게 1kg 늘면 무릎엔 35배의 하중이 전달됩니다. 단 1kg만 줄여도 무릎은 5kg 가벼워진 셈이죠. 그래서 가벼운 걷기 운동이 살을 천천히 빼주는 동시에 관절 부담도 줄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냅니다. 결국 관절염의 진짜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정체된 몸입니다. 움직이지 않아서 피가 돌지 않고 윤활액이 마르고 근육이 약해지면서 통증이 커지는 거죠. 걷기란 단순히 다리를 쓰는 운동이 아닙니다. 피를 돌리고 근육을 깨우고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치료예요. 그러니 무릎이 아파서 못 걷는다가 아니라 무릎이 아프니까 더 걸어야 한다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물론 무작정 걸으면 안 됩니다. 무릎을 보호하면서 걷는 안전한 자세와 속도가 필요해요. 이제 그 관절염에 맞는 걷기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걷기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대로만 걸으면 무릎이 점점 덜 아프고 다리가 가벼워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준비, 걷기, 회복, 이 3단계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에요. 먼저 준비 단계, 즉 걷기 전에 몸을 깨우는 5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릎 주위 근육이 차가운 상태에서 바로 걸으면 관절이 충격을 고스란히 받기 때문이에요. 1발목 돌리기와 무릎 펴기. 앉은 상태에서 양발을 들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회 돌려줍니다. 그 다음 의자에 앉은 채 무릎을 펴고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세요. 이 동작이 허벅지 근육을 깨워줍니다. 이 허벅지 늘리기. 벽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젖혀 손으로 발목을 잡아 허벅지 앞쪽을 늘려보세요.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만 15초 유지합니다. 이게 무릎을 감싸는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이제 몸이 풀렸다면 본격적인 걷기 단계입니다. 걷기 속도는 숨이 약간 찰 정도, 말은 가능한 정도.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리듬감 있게 걸으세요. 마이너스 발은 뒤꿈치부터 닿고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밀어내듯 걸어야 합니다. 마이너스 시선은 5m 앞, 허리는 곧게, 어깨는 편안히 내리고 팔은 90도로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세요. 이 자세가 무릎에 충격을 가장 적게 주는 관절 보존 걸음이에요. 한 번에 오래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0분 걷기 하루 3회, 이렇게 나누어 걸으면 하루 30분이 됩니다. 이건 관절염 환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리듬이에요. 만약 걷다가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속도를 늦추거나 잠시 멈추세요. 그건 무릎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억지로 참지 말고 3분 정도 다리를 풀었다가 다시 걷기 시작하세요. 걷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딱딱한 콘크리트 도로보다는 공원 산책길, 운동장 트랙, 흙길, 잔디길이 좋습니다. 무릎에 닿는 충격이 30% 이상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체중의 일부를 손으로 분산시키면 무릎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단, 너무 무겁게 짚지 말고 몸의 균형을 도와주는 정도로만 사용하세요. 마지막은 회복 단계입니다. 걷기 후 무릎이 뜨겁거나 약간 붓는 느낌이 들면 얼음찜질 10분으로 진정시켜주세요. 반대로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따뜻한 찜질 15분으로 피로를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걷기를 꾸준히 하면 처음엔 무릎이 약간 불편할 수 있지만 23주만 지나도 통증이 줄고 다리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그건 내 무릎이 스스로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결국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걷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원칙만 지키면 걷기가 곧 치료가 됩니다. 이제 걷기가 익숙해졌다면 무릎에 더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과 회복 루틴을 함께 살펴볼까요?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려면 무릎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들어줘야 합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게 바로 회복 루틴이에요. 걷고 난 뒤에 10분이 무릎의 내일을 결정짓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걷기 직후의 회복 스트레칭입니다. 이건 절대 힘을 주지 않고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만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1. 종아리 늘리기. 벽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길게 뻗습니다.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 몸을 앞으로 천천히 기울이세요. 뒤쪽 종아리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죠. 이 자세를 15초 유지한 뒤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무릎 아래 순환을 도와 붓기와 경직을 줄여줍니다. 이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 한 손으로 벽을 짚고 균형을 잡은 뒤 다른 손으로 같은 쪽 발목을 잡아 뒤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허벅지 앞쪽이 부드럽게 늘어나면 성공입니다. 이 근육은 무릎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3. 무릎 돌리기. 두 다리를 모은 채 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올리고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때 관절이 삐걱 소리를 내지 않게 작은 원으로 움직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윤활액이 돌고 관절이 따뜻해집니다. 스트레칭이 끝나면 이제 찜질 루틴을 해볼까요? 걷기 후에 무릎이 뜨겁거나 붓는 느낌이 있다면 얼음찜질 10분, 통증이 심하지 않고 뻣뻣한 느낌이라면 따뜻한 찜질 15분이 좋습니다. 얼음찜질은 염증을 진정시키고 따뜻한 찜질은 피를 순환시켜 근육을 풀어줍니다. 날마다 몸의 상태를 보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무릎 이완 마사지입니다. 손바닥으로 무릎 양옆을 감싸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하면 혈류가 촉진되고 관절 주위의 부종이 줄어듭니다. 손끝이 따뜻할수록 더 효과적이에요.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수분 보충이에요. 우리 관절 속 윤활액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운동 후 물 한 컵은 관절에 기름을 채워 넣는 일과 같습니다.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몸에 부담이 적어요.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족욕 10분을 해보세요.
피가 아래로 몰리던 다리가 풀리고 무릎 안쪽까지 따뜻한 혈류가 스며듭니다. 이 습관을 일주일만 이어도 무릎이 아침에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이처럼 스트레칭, 찜질, 마사지, 수분 보충, 족욕. 이 5가지 루틴이 무릎의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걷고 난 뒤의 돌봄이에요. 걷기와 회복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관절은 다시 젊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루틴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려면 어떤 생활 리듬이 필요할까요? 이제 관절이 편안한 하루 루틴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절염은 단 하루 만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의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죠. 그래서 치료도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하루 속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낮, 저녁. 이 3가지 시간대를 나누어 무릎이 편안해지는 하루 루틴을 만들어 볼까요? 아침 루틴. 잠든 관절 깨우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바로 쓰면 밤새 굳어있던 근육이 놀랍니다. 이럴 땐 이불 위에서 3분만 움직여주세요. 1. 무릎을 세우고 좌우로 천천히 흔들기. 2. 양다리를 번갈아 들어 올렸다 내리기. 3. 발목을 돌리며 피를 아래서 위로 흐르게 하기. 이 3가지로 무릎의 긴장이 풀리면 아침 첫걸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 다음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몸속 윤활액을 깨워주세요. 난 루틴. 피를 돌게 하고 무릎을 쉬게 하기. 오래 앉아있으면 피가 아래로 몰려 무릎이 붓고 뻣뻣해집니다. 앉은 상태에서도 간단히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1시간에 한 번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기.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기. 자리에서 일어나 23분만 제자리 걸음하기. 이렇게만 해도 혈류가 다시 흐르고 무릎 속 압력이 줄어듭니다. 점심 식사 후엔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세요. 식후 혈당 조절에도 좋고 무릎 주변 순환도 좋아집니다. 단, 식사 직후 바로 걷지 말고 20분 정도 쉬었다가 시작하는 게 좋아요. 저녁 루틴. 피로를 풀고 관절을 쉬게 하기. 저녁은 무릎을 회복 모드로 전환시키는 시간이에요. 귀가 후에는 무릎을 가볍게 주무르며 하루의 피로를 손끝으로 밀어내세요. 족욕 10분, 그리고 따뜻한 수건으로 무릎 찜질 15분. 이 조합은 하루의 혈류를 정리하는 최고의 루틴입니다. 자기 전엔 베개를 다리 밑에 살짝 끼워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면 무릎 관절이 편안히 쉬게 됩니다. 이제 식습관도 함께 살펴볼까요? 무릎 건강은 음식에서도 시작됩니다. 좋은 음식. 멸치, 두부, 달걀, 생선, 들깨, 시금치, 버섯. 칼슘과 단백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연골을 지켜줍니다. 피해야 할 음식. 과도한 설탕, 튀김, 인스턴트, 탄산음료. 염증을 키우고 체중을 늘려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물은 하루 내내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합니다. 무릎 윤활액의 80%가 수분이기 때문에 하루 1.5리터 이상을 권장해요. 마지막으로 자세 습관이 중요합니다. 쪼그려 앉기, 무릎을 꿇는 자세, 다리 꼬기 금지. 의자에 앉을 땐 무릎이 엉덩이보다 살짝 높게. 바닥에서 일어날 땐 손으로 무릎을 짚지 말고 의자나 벽을 이용해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하루하루 무릎이 편안해집니다. 걷기와 스트레칭, 그리고 생활 습관이 만나면 그게 바로 움직이는 치료예요. 이제 관절이 편해졌다면 그 관절을 오랫동안 지키기 위한 마음가짐과 꾸준함의 힘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절염은 한 번에 낫는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함 앞에서는 어떤 병도 버티지 못합니다. 매일의 작은 걸음, 그게 결국 관절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걷기 운동을 시작한 시니어 분들 중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엔 무릎이 뻣뻣해서 버스 타는 것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계단도 천천히 오를 수 있어요. 걷기 시작하니까 통증약을 덜 찾게 됐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관절은 움직이는 만큼 회복합니다. 걷는다는 건 피가 돌고 근육이 일어나며
윤활액이 흐르는 치유의 순환을 만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관절염 치료의 핵심은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예요. 한 번에 오래 걷는 것보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천천히 걷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몸은 규칙을 기억하고 그 리듬 속에서 건강을 되찾습니다. 혹시 걷다가 통증이 찾아오더라도 그건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조금만 천천히 가자. 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걸으면 됩니다. 걷기 운동은 단순히 다리의 문제를 넘어서 마음을 맑게 하고 자신감을 되살려줍니다. 걷는 동안 햇빛을 받고 바람을 느끼고 심장이 박동하는 소리를 들을 때 몸과 마음이 동시에 살아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무릎이 약하다고 해서 인생이 느려지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가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건강이고 그게 바로 삶의 속도예요. 걷는다는 건 단지 발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하는 일입니다. 오늘 한 걸음이 내일의 통증을 줄이고 다음 주에 미소를 만들어줍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걸음이 누군가의 삶에도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무릎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수고했어. 이제 함께 다시 걸어보자. 관절은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든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걸음이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